KBS 도쿄 특파원 황현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현택 기자 지금 지국에 계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50일 뒤에 7월에 이제 도쿄올림픽이 열리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은 취소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어떤 형태로든 도쿄올림픽을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막대한 올림픽 관련 수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수입을요, 네. 네, 여기에 올림픽을 정권 부양에 활용하려는 스가네각의 정치적 계산도 확고해 보입니다. 제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보면요. 네. 해외 선수단 입국이 본격화하면 분위기는 금세 달아오를 것이다. 특히 일본이 금메달 3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역대 최고 성적을 내면 부정적인 여론이 단숨에 반전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금메달 30개 이상 따면은 그러니까 일본 국내에 안 좋은 여론도 금방 사라질 것이다라고 본다는 말씀이신데, 자, 저희가 방금 독도 화면을 봤습니다만은 일단 독도 문제부터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공식 홈페이지 이제 성화봉송 루트의 독도 위치를 표기를 해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KBS가 지난달에 직접 일본 올림픽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이 왔는지 일단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사안이 불거지고 저희가 조직위에 곧바로 질문지를 보냈는데 지난달 26일에 답변이 왔습니다. 네. 읽어드리면 해당 지도는 도쿄도의 외딴 섬을 포함해서 성화 봉송 경로를 알기 쉽게 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일 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독도를 네. 일본의 섬이라고 일단 표현을 했고요. 네. 사실상 삭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네요. 이후에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공식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도 다케시마, 즉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의 삭제 요구는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는 삭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치인들도 그렇고 오늘 대한체육회에서도 IOC에 서한을 보냈고 정세균 전 총리도 대한체육회에 방문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이 어떤지, 특히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수단 파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보이콧 여론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나 정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국 반응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도 꾸준히 보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처럼 일본도 올 가을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집권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우익 성향 유권자들을 고려할 때 일본이 고집을 꺾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일본 측이 특히 민감한 게 한국의 올림픽 불참 여부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가토 관방장관이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사실상 한국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맞불을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황 기자 저희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독도 관련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2018년, 그러니까 재작년, 3년 전에 평창올림픽 당시에는 일본 정부가 IOC에 한반도기의 독도 표기가 정치적 주장이라면서 삭제해야 된다고 해서 한국이 그걸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정반대로 한국이 이 독도 표기를 삭제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더 큰 문제는 사실 올림픽위원회 IOC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 헌장에는 스포츠의 정치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도 한반도계에서 독도 표기가 빠졌고, 그랬었습니다. 또 9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축구 대표팀의 박종우 선수가 이른바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독도 세리머니를 했다가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IOC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IOC는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문의해라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측해 보면 올림픽 개최에 있어서 일본 정부와 IOC가 한 몸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 사안을 묵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IOC가 굉장히 일본 측 주장을 많이 받아들여주고 또 이런 한국 측의 주장은 좀 잘 안 들어주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도 그렇군요. 자, 일단 황 기자 지금까지는 독도 문제 짚어봤는데요. 그 현지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이제 올림픽 50일 남았는데 합숙이나 교류를 취소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이탈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방역 걱정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단이 사전 합숙을 하거나 교류 행사를 계획한 일본 지자체가 528곳이었습니다. 528곳. 그런데 지금까지 105곳, 5분의 1가량이 취소를 했고요. 특히 이 가운데 80%는 일본 내 감염 확산이 걱정되니까 선수촌으로 곧바로 가겠다. 이렇게 상대 국가가 취소한 사례가 80%나 됩니다. 국제 교류를 통해서 평화에 공헌한다는 올림픽 정신이 상당히 무색해지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 무더기 사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 8만 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면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자원봉사자가 벌써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선수나 대회 관계자들과는 달리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백신 접종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어차피 백신도 자원봉사를 한다고 맞지도 못하는데 방역 관련해서 걱정이 되니까 자원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취소를 하는 거고 이렇게 취소한 사람이 1만 명, 10,000명가량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네요. 50일 정도 남았으니까 좀 더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감염병 전문가도 이번 올림픽 개최 좀 걱정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아까 황 기자가 이번 가을에 총선이 있고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본 올림픽은 더더욱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뭘 좀 노리고 있는 겁니까?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을 자문하는 전문가 분과회라는 게 있는데 그 분과회 회장이 어제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는 안 된다. 안 된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올림픽을 하겠다는 건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데 국민의 협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가 총리가 개최를 강행하려는 이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먼저 올림픽을 취소하면 그 배상 책임, 경제적 손실이 정말 막대합니다. 또 여기에 올림픽 취소는 그동안 스가 내각의 코로나19 대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권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가 총리의 임기가 전임자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남겨놓은 오는 9월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7, 8월 올림픽이 끝난 그 폐막식 직후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걸 취소하면 IOC에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되고 또 올림픽을 또 미루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일본의 방역 대책을 이제 실패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니까 더더욱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열리게 됐다면 방역 대책이라도 제대로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뭐 해외 관중을 거의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통계를 보니까 해외 선수단 그리고 관계자까지 일단 해외 입국자가 그 기간에 10만 명이 될 거라는 걸 봤어요. 그 방역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이 돼 있습니까? 약 10만 명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선수가 한 15,000명 정도 되고요. 그 대회 관계자가 7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한 18만 명 정도가 찾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걸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일단은 절반 이하로 압축한 숫자입니다. 일본 방역 당국의 그 방역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버블 케어라는 건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버블 케어. 그렇습니다. 마치 거품처럼 그 올림픽 참가하는 사람들을 거품으로 감싸가지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겠다 이런 이름입니다. 현재 호주 여자 소프트볼 대표팀이 일본의 1호로 입국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 취재팀이 도쿄 인근 군마현에서 그 호주 대표팀과 같은 숙소에 머물면서 그 버블 케어 대책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취재 중입니다. 그런가요? 이 시각 현재요? 오늘 그렇습니다. 9시 뉴스에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면 그 호텔의 선수 휴게실이 3층에 있는데 그 3층은 외부인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숙소로 쓰고 있는 8층 역시
승강기에서 못 내리게 막아는 놨는데 이걸 관리하거나 그 감시하는 인원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29명도 이렇게 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내용은 오늘 밤 9시 뉴스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군마현에 있는 선수단 숙소에 저희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외부인 출입이 완전히 차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벌써부터 약간 방역에 구멍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선수단도 선수단이고 관중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저희 기자들도 취재를 많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황 기자께서는 어떤 방역 대책 같은 거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네,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전에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일본의 그 버블 케어 대책을 깨트리면서 선수들을 근접 취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한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른 외신들 기자들하고 마찬가지로 도쿄올림픽 AD 취재 AD 신청을 했는데요.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조직위로부터 어디서 어떻게 취재가 가능한지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일 전인데도요? 그렇습니다. 그 황 기자 백신 접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지에서? 맞으셨나요? 여기는 지금 고령자들에 대해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반인 백신 접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도쿄올림픽 취재 인원, 국내 9개 취재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백신 접종은 한국보다 느린 상황이고 그러네요. 지금 황윤택 기자 얘기로는 올림픽 취재진에게도 백신 접종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오는 취재진들은 본국에서 백신을 맞고 오겠죠. 네,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황 기자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이야기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